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너는 지금 부모님이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나왔다라는 게 참 감격스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열정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 또 가슴 뛰는 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슴을 뛰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그 일본의 어느 광고 중에 리크루팅하는 어떤 광고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마라톤하는 선수들이 나와요. 근데 마라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 수백 명이 한 번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같은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다들 뿔뿔이 흩어져요. 이 수백 명이 막 수백 명이 막 골목으로 막 흩어져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 가서 침대에 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은 마라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인생이 마라톤이던가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말하던 게, 어른들이 말하던 게 마치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듣고 마라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지만 인생이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요. 네. 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 수많은 다름 속에서 결승점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 광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마라톤의 결승점 수는 인간의 수만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포인트는 내가 찾아주거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아이들이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란 얘기는 봉준호 감독 있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 가장 나다운 것, 가장 고유한 것이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열정의 포인트, 가슴을 뛰게 하는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질문들은 이런 게 있겠죠. 뭐 어떤 거에 관심이 많나, 또 뭐 뭘 잘하냐, 그리고 언제 행복하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너 뭐에 관심이 많아? 뭐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물어보게끔 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비전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전제로 깔리는 건 뭐냐면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전 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고, 부모님이 먼저 그 환경과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부모님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하더라도 잘 대답 못하시는 부모님 많으실걸요? 무엇에 관심이 많으세요? 언제 가슴이 좀 뛰세요? 뭘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가볍게 내 인생에서 찾아온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기계처럼 답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 질문을 고민해보고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단지 그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나도 준비가 돼야겠네요. 맞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 하나의 포인트는 있는 게 익숙한 환경에 늘 머물러 있는 경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 학교, 학원을 반복해서 있는 경우에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20대에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여행이에요. 여행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해외여행 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행은 내가 평소에 겪어왔던 환경이 아니라 아예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그 환경에 대처하는 내 모습,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그쵸. 사람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많이 성숙해지죠? 언제 군대 가서 군대 가서. 네. 군대는 뭐죠?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라 그렇죠. 전혀 새로운 환경, 전혀 새로운 문화, 전혀 새로운 사람들 안에서 2년간 훈련을 하고 이거를 견뎌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 또 가슴 뛰는 순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에게도 어떤 멈춤의 시간이 찾아와서 스스로 많이 고찰하고 성찰하면서 이 가슴 뛰는 순간들을 찾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도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 단위로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행사도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휴대폰 없이 그렇죠. 가족 단위로 해서 한 뭐 10가족, 20가족 모여서 저희가 뭔가 어떤 환경 맞아요. 미션들 주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유튜브로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데 네, 맞아요. 막상 애들한테 하자고 하면 애들 안 하거든요. 어. 예,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저는 뭐 국내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전혀 다른 세상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디 막 한 군데 막 그냥 리조트 이런 데 딱 박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서 같이 도전하고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예. 특별히 부모님의 부모님께서 여행을 많이 보내주셨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해외 여행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으세요. 네. 그런데 좀 일반적인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해외여행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특히 또 자녀 어린 시간도 자녀랑 없고, 같이 가면 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그 뭔가 어색하고 생경한 그 경험을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서 같이 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순간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추억도 쌓이고 그쵸. 그 환경에 대처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그렇듯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녀들이 이번에는 우리 중학생 딸, 고등학생 아들이 기획하는 여행 그래서 너네가 가자는데 그대로 가는 거죠. 숙박도 그러고. 근데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부모의 입장으로 속 터지잖아요. 속 아니, 이거 터지죠. 이거 아닌 거 아는데 이거 그쵸. 정답 아닌데 맞아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그렇게 옳게 가게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좀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그냥 좀 내버려둬야 되는 건가?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모님도 어렸을 때 그러셨다. 아, 하지만 지금 잘 자라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닌 거를 아는 거는요. 부모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그 순간들을 박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니구나라는 게 뭐 마약, 요즘에 청소년 마약 문제 많잖아요. 마약을 해보는 것에 대한 그런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행 계획 짜는 거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네. 뭐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호화 리조트를 잡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투자 정도는 좀 아이들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게 어떨까. 아이들이 직접 여행 가이드가 돼서 부모님에게 본인들의 어떤 문화를 선물할 수도 있고요. 뭐 네컷 사진 같은 거를 인생 네컷 같은 거를 찍으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인 노래방을 부모님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문화를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넘겨주고 나서 그 답답하지만 그 따라가는 인내가 또 부모님한테 좀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우리네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럼요. 이 주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들도 다른 부모님들과 이야기할 때 어른들끼리 얘기할 때 한 명이 얘기 되게 많이 하면 그분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나 대화의 주체성을 갖고 싶어하고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나 잘하고 싶어하고 주체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 진로 교육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받아서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 아니면 또 어르신들도 꿈 있잖아요. 꿈 맞아요. 찾고 싶고. 네, 그래서 비전 상담소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뭐 댓글도 좋고요. 또 DM 다 좋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 뽑아서 또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 꼭 해답을 또 드린다 보다는 같이 나누면서 또
댓글로 또 공유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예. 특히나 질문을 남기실 때는 질문만 딱 남기지 마시고 네. 이 질문을 왜 남기시는지 좀 더 이유와 사연을 적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판 얘기들 좀 공개되는 게 좀 싫으시다면은 제가 메일 주소도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네. 메일로도 충분히 보내주시면 익명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비전 상담소 계속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